더 이상 연락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거일 겁니다. 연락을 안 하는 것 그 자체보다 이러다가 나를 진짜 잊으면 어떡하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도 그냥 끝내버리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특히 상대방이 아무렇지 않아 보이면 더 그렇죠. 나는 연락 한번 참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 사람은 잘 지내는 것 같고 스토리도 올리고 친구도 만나고 아무 연락도 없고 그러면 결국 이런 생각까지 가는 거죠. 나만 진심이었나?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아무런 연락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힘들어하고 바로 후회하고 바로 연락해야만 이 공백기가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뭐를 느끼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재회를 원할 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는 공백기가 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건지 요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계속 먼저 연락하고 붙잡고 관계를 어떻게든 이어가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헤어지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사람이 곧장 잡히는 게 아니라면 계속 연락할수록 그 관계는 회복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질 겁니다. 상대방은 나를 너무 익숙하게 당연하게 느끼게 될 거거든요. 어차피 또 연락 오겠지. 힘들면 그때 다시 연락하면 되지. 내가 가면 받아줄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 꼭 그 사람이 나쁘다, 못됐다, 이기적이다 이래서가 아니에요. 원래 인간 심리가 그래요. 없어져 봐야 소중함을 안다 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헤어지자 했는데 여전히 내가 본인을 좋아해주고 있고 자기가 힘들면 언제든 나한테 다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헤어지고 나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런 상실감이나 허전함, 그리움 이런 것들을 그 사람도 충분히 느낄 수 있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연락을 안 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다시 올 것 같던 우리가 다시는 안 돌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게 될 거예요. 그때 그 사람 머릿속에 당연하게 있던 뭔가가 사라지는 겁니다. 진짜 연락이 없네? 이번에는 좀 다른데? 정말 이 사람도 마음을 정리한 건가? 요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빈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빈자리가 생겼을 때 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 빈자리를 그대로 두는 게 맞는 걸까? 라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사라지면 없던 마음도 다시 생기는 건가요? 내가 사라지면 그 사람은 후회한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연락을 더 이상 안 한다고 해서 없던 마음이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공백기를 가지면 그 사람이 무조건 후회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계속 그 사람 옆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어떤 감정이 내가 사라지고 나서야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막상 연락이 없으니까 좀 허전하네. 나를 이렇게 챙겨주던 사람이 진짜 없어졌구나. 이런 질문이 그제야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백기를 보내면 상대방이 후회할 거다. 이런 공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백기가 있어야 적어도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아쉽고 후회스러운 그런 마음을 느껴볼 여지가 생긴다. 요거에 가깝다는 거죠. 예전에 저랑 3번 정도 상담하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이분 상황을 듣고 더 이상 연락하면 안 되고 답장도 지금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해 하셨습니다. 답장까지 안 하면 이 사람 진짜 꺼내는 거 아니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잊을 것 같다 이랬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남자가 미련이 넘쳐가지고 카톡으로 장문 연락 보내고 DM 보내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담자분은 그런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점점 마음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게 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먼저 연락할 때는 상대방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나도 너가 싫지는 않다. 근데 우리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약간의 여지를 두는 듯한 조금 애매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담자분은 희망을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편해지지도 못하고 계속 상대방 반응 하나에 흔들리고 똥줄 타고 마음 졸이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만약 그때도 이 내담자분이 불안을 못 견디고 나 아직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나한테 마음 조금이라도 있으면 말해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마음을 보여줬다면 어땠을까요? 그 사람은 이 내담자분한테 계속 애매한 여지를 주면서 아마 다른 여자를 찾아서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나랑 헤어졌다는 그런 상실감, 그리움 이런 감정들을 덜 느끼면서 결국에는 이별을 극복하고 완전히 괜찮아져서
잘 먹고 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별 노력을 안 해도 내가 먼저 계속 그 사람한테 보험처럼 자처해서 선택지로 남았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까지 듣고 그러면 헤어지고 무조건 연락을 끊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관계에서는 내가 먼저 연락을 하거나 몇 번이라도 붙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게 어떤 경우냐 한다면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이 많이 노력했던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연애할 때 그 사람이 거의 항상 먼저 연락을 했다거나 싸워도 그 사람이 먼저 연락해서 풀려고 했다거나 데이트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주도했거나 그 사람이 종종 나한테 표현 좀 했으면 좋겠다, 가끔은 너가 먼저 연락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했다 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나와의 관계에서 자기가 늘 을의 입장에서 관계를 지키려고 애썼다 이렇게 느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이 관계를 지키려는 노력이 지쳐가지고 더 이상 힘들어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 이후에 내가 아무런 연락도 안 하고 아무런 반응을 안 한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없으니까 이 나에 대한 빈자리를 느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헤어지고 나서도 연락 한 번을 안 하네. 역시 내가 이 관계를 붙잡고 있었구나. 내가 놓으면 끝날 관계였구나. 내가 그렇게 서운하다고 말했는데도 결국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애할 때 이미 이런 서운함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연락을 하지 않았고 우리가 다투면 늘 본인이 먼저 풀었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한테 서운하다고 힘들다고 이런 것들을 말해도 나는 잠깐 미안하다고 할 뿐이지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헤어지자고 했는데 헤어지고 나서도 내가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일부러 참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보다 진짜 나한테 이 정도 마음이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 상대방이 연애하는 동안 계속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떨까요?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다, 나만 노력하는 것 같다, 내가 너한테 많이 맞추는 것 같다. 실제로 상대방이 이러했다면 헤어지고 내가 연락을 전혀 안 한다는 건 이 사람한테 추가적인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백기를 가질지 말지를 판단할 때는 누가 차였냐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연애할 때 실제로 누가 더 많이 연락을 했는지, 누가 싸우면 먼저 풀려고 했는지, 누가 더 자주 만나고 했는지,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서운함을 반복해서 말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내가 먼저 연락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 상대방이 왜 지쳤는지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과를 해야 되기도 하고 붙잡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내 입장에선 구질구질해 보일 수 있어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그래도 이만큼 진심은 있었구나 라고 느껴질 만한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선생님, 저는 연애할 때 제가 더 많이 노력했어요. 제가 먼저 연락도 많이 했고 붙잡기도 했고 고자세로 연애한 것도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공백기를 가지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속 내가 먼저 연락하고 계속 내가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다면 한 번은 내가 멈춰봐야 그 사람도 나의 빈자리를 느껴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순간이 와요. 연락을 안 했어요. 우리가 불안해도 카톡을 보내고 싶어도 참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시간이 꽤 흐른 거예요. 그런데도 상대방이 조용한 겁니다. 연락도 없고 SNS에서 별다른 반응도 없고 내가 보기에는 그냥 잘 지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연락을 안 한 게 제대로 된 판단인 건지 헷갈리고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진짜 잊은 건가?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 괜히 내가 연락을 안 하고 있다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처음보다 훨씬 더 불안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해석해서 빨리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요. 상대방이 지금 조용하다는 사실이랑 상대방이 나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다 정리했다라는 거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물론 정말 마음이 정리돼서 연락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나에 대한 서운함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남아있어서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눌러두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랑 헤어지는 게 맞다 이런 생각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 해가지고 끝났구나 바로 이렇게 결론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뭐냐,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냐 없다는 거냐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작정 희망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 연락이 올 겁니다. 그 사람 속으로는 엄청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곧 돌아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솔직히 상대방이 왜 조용한지, 왜 아무런 반응이 없는지 그거는 지금의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정말 마음이 정리됐을 수도 있고 아직 서운한 마음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감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가 정황을 판단할 수 있는 단서가 마땅히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제일 안 좋은 그 최악의 경우의 수를 하나 골라가지고 혼자 결론 짓지는 말자는 거예요. 연락이 없으니까 날 다 잊었겠지.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나만 힘든 거겠지.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그냥 내가 불안해서 내린 결론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라는 겁니다. 왜 상대방이 연락을 안 하면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카톡 알림 온 거 없는지를 내가 수시로 열어보고 인스타 스토리를 확인하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미를 붙일까요? 뭐 당연히 내가 여전히 그 사람을 좋아하고 다시 만나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불안한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아직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지, 정말 마음을 다 정리한 건지, 다른 사람이 생긴 건지, 다시 연락할 생각이 있는지, 내가 연락했을 때 받아줄 건지, 이런 답들을 모르니까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확실성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공백기라는 걸 이해할 때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이런 불확실성을 그 사람도 가진다면 어떨까요? 적어도 내 마음이 어떨지 그 사람이 확실히 아는 것보다는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될 거예요. 내가 계속 먼저 연락했다면 그 사람은 굳이 내 마음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나 좋아하는구나, 아직 못 놓았구나, 내가 연락하면 받아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굳이 나에 대한 궁금함이 생길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든 게 나라는 거예요. 계속 내가 마음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내가 마음을 많이 보여줬으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답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연락을 멈추면 어떨까요? 처음으로 그 사람도 내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만한 시간이 좀 지나야 되겠죠. 아직 나를 좋아하나? 내가 돌아간다고 했을 때 얘도 나를 이제 안 받아주려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상대방을 계속 생각하는 이유 중에 큰 거 하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답을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만약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뻔히 안다면 내가 이렇게나 불안하고 찝찝하고 마음이 힘들고 생각이 나겠냐는 거예요. 아마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아마 여전히 힘들 수는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상대방도 내 마음을 계속 확실히 알고 있을 때보다 이제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말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지, 예전처럼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를 때 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연락을 안 하기만 한다면 상대방이 이제 계속 내 생각을 할 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단순하지는 않겠죠. 다만 하나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먼저 연락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보여줄 때는 그 사람이 나를 궁금해할 이유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멈추면 적어도 예전처럼 내 마음을 당연하게 알 수는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 머릿속에도 질문, 호기심, 궁금함, 불안함, 이런 감정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스타에 잘 사는 척 사진 올리기, 스토리 자주 올리기, 카톡 프사 바꾸기, 친구 통해서 잘 지내는 척 티내기 등등 적극적으로 나 잘 지내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대방을 일부러 질투하게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스타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다른 이성을 일부러 보여주거나 갑자기 잘 사는 척하고 상대방 보라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거나 일부러 불안하게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 방법이 먹힐 가능성은 낮을 뿐더러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더 이상 나 아직 너를 좋아한다, 아직 너를 기다리고 있다, 요거를 계속 보여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너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지 않는 것, 그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불확실함이 생기게 된다면 그것이 궁금함으로 이어지고, 그 궁금함이 어느 순간 아쉬움이나 그리움으로 이어지는 걸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폭풍도 이때 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언제 그 사람이 그리움을 느끼는데, 그래서 후폭풍이 언제 오는데 내가 연락 끊으면 상대방은 언제쯤 우리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할까요? 이건 솔직히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짐작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시그널들이 있어요. 연애할 때 그 사람의 감정 표현이 많았고, 싸우면 바로 풀어야 직성이 풀리고, 내가 연락을 안 하면 금방 불안해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런 특징이 있다면 어떨까요? 헤어지고 나서도 내가 더 이상 아무런 연락도 안 하고 인스타로 아무런 소식도 안 보여준다면 비교적 빨리 왜 연락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힘든 일이 있어도 일단 참는 편이고,
감정을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일이나 공부처럼 당장 해야 될 게 많은 사람이라면 내 빈자리를 느끼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오히려 괜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친구도 만나고 일도 하고 평소처럼 잘 지내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또 불안해지는 겁니다. 왜 아무런 반응이 없지?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벌써 괜찮아진 건가? 괜히 공백기를 보내고 있나?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상담을 하면서 많이 봐온 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재회가 어려워지는 경우보다 그 시간을 못 견디고 불안해서 내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더 많이 봤어요. 냅다 연락하거나 상대방한테 연락 왔을 때 반갑다면서 기다렸다는 거를 온몸으로 티내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낮출 수 있는 불안은 어느 정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헤어지고 그 사람이 진짜 나를 다 잊을까봐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불안함, 그런 슬픔, 그런 괴로움은 어쩔 수가 없기는 해요. 근데 우리한테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불안은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헤어진 뒤에 감정이 올라오는 속도는 달라요. 왜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싸우고 1시간만 지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풀리는 사람이 있고 하루 종일 꽁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며칠 뒤에, 몇 달 뒤에 갑자기 근데 나 그때 너가 한 말이 아직도 기분 나빠. 나 이것 때문에 진지하게 우리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별도 똑같아요. 누군가는 헤어지고 곧장 곧바로 힘들어해요. 카톡을 계속 다시 보기도 하고 마지막 대화를 되감기도 하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바로 안 해요. 친구를 만나고 일에 집중하고 평소처럼 지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 너무 멀쩡해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멀쩡해 보인다고 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슬픈 감정을 억압해두고 어딘가에 치워두고 괜찮은 척 애쓰고 있는 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느끼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됐을 때 정말 나와의 연락이 끊긴 게, 나와의 관계가 끊긴 게 실감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야 진짜 끝난 건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연락할 수 없는 사이인 건가? 이런 씁쓸한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이런 걸 후폭풍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상대방도 당장 힘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상대방이 지금 멀쩡해 보인다고 해서 앞으로 아무런 감정이 없을 거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감정이 올라오는 시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괜찮아 보이고 너무 안 힘들 것 같고 나만 힘들고 그런 마음 때문에 불안한 마음, 슬픈 마음, 씁쓸한 마음 너무 그런 쪽의 감정을 느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공백기, 이 시간을 잘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나는 하루하루 불안하니까 결국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내가 먼저 연락할까? 이러다가 진짜 끝나는 거 아닌가? 안부 묻는 거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저는 먼저 연락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답을 내리는 것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정말 연락하고 싶다면 이 연락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를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내가 연락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반응을 하지 않아도 내가 괜찮을 수 있느냐? 요거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답장을 안 하면 내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짧게 답장을 하면 왜 이렇게 차갑지? 계속 의미를 붙일 것 같고 답장이 늦으면 다른 사람 생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불안해질 것 같다면 이 불안의 정도가 너무너무 높을 것 같다면 아직은 연락하지 않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상태에서는 내가 연락을 보낸 순간부터 내 감정이 전부 그 사람이 어떻게 답장하느냐에 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상 답장이 와도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답장이 한 줄 오면 한 줄 왔다고 불안해하고 늦게 오면 늦게 왔다고 불안해하고 또 잘 연락하다가 잠깐 끊기면 마음이 식었는데 그냥 받아준 건가? 이렇게 불안해진다는 거죠. 그럼 결국 내가 또 상대방 반응 하나에 계속 끌려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좋은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아직 다시 만날 생각은 없는데 그냥 예정으로 조금만 다정하게 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잘 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하면서 너무 앞서갈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답장이 조금 차갑거나 내가 원하는 반응이 없으면 그럴 거면 왜 답장했냐? 왜 우리가 이렇게 연락하고 있냐? 왜 헤어졌냐? 이렇게 따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연락을 하고 싶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어떤 반응이 나오더라도 그 반응에 대해서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태인가?
저는 그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진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무서운 거죠. 내가 한 번만 연락하면 다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가만히 있다가 상대방이 정말 마음을 다 정리해버릴까봐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 내가 계속 먼저 연락을 해야만 이어지는 관계라면 지금도 결국 나 혼자 이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요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실 상대방도 나랑 다시 이야기하고 싶고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 싶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그 사람도 나한테 연락을 하거나 만나자고 하거나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계속 먼저 연락하고 내가 대화를 이어가고 내가 관계를 다시 살려보려고 나만 애쓰고 있는데 근데 상대방은 그때마다 받아주기만 한다면 이거는 재회가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연락을 멈췄을 때, 공백기를 보냈을 때 상대방도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물론 그건 그것대로 되게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내가 이 관계를 혼자 얼마나 오래 이어가고 있었는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노래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혼자만의 사랑, 혼자만의 연애, 뭐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공백기라는 거를 상대방이 연락할 때까지 버티는 시간으로만 보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요. 물론 처음에는 공백기라는 게 상대방 연락하길 기대하고 상대방 감정이 변하는 걸 기대하고 이런 걸 기다리는 그러한 의미에 더 가깝기는 하죠. 내가 기다리면 연락 오겠지, 조금 지나면 후회하겠지, 내 빈자리를 느끼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네 달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오늘은 연락이 올까? 그 사람 마음은 어떨까? 이 생각만 하고 있다면 내가 먼저 연락만 안 했을 뿐이지 여전히 내 하루는 그 사람 반응에 따라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면 조금씩 우리가 다른 것도 살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챙겨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할까? 이것만 볼 게 아니라 나는 왜 이 관계에서 이 사람 연락 하나에 이렇게까지나 불안했지? 혹은 불안해하고 있지? 이것도 봐야 된다는 거죠. 언제 다시 연락이 올까? 이것만 기다릴 게 아니라 다시 만나게 되면 예전이랑 뭐가 달라져야 되지? 근데 달라질 수는 있는 건가? 또 나만 애쓰게 되는 걸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연락해 온다면 나는 무조건 받아줄 건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연락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예전처럼 돌아갈 게 아니라 헤어진 원인이었던 문제가 달라졌는지, 이 사람이 그냥 애매하게 연락만 하는 건 아닌지, 그냥 외로워서 본인 옆에 나를 두려고 하는 건 아닌지, 본인이 잘못했던 부분을 인지는 하고 있는지, 다시 만나더라도 정말 내가 만족스러운 연애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백기를 보내면서 내가 해야 될 건 단순히 참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무엇을 보고 다시 만날지 말지를, 그런 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여유를 챙기고 나에 대해서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그런 의미에서 공백기가 나에게도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공백기는 그 사람한테 연락 한 통 받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버티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다시 연락이 왔을 때 예전처럼 불안해서 바로 매달리지 않는 것, 내가 이 사람과 다시 재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정말 다시 만나도 되는 사람인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저는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힘들게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지금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기 어려우신 분이라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에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